네. 안녕하세요. 너무 오래간만에 영상을 내나요? 방송을 하나요? 잠깐만, 제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렌즈가 제가 새로운 렌즈로 바꿨거든요. 어떤 렌즈냐면 저번에 한번 페이스북도 올렸는데 회사 광고는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이게 저희 국내에서 유일하게 판매하는 렌즈, 유일하게 생산하는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DSLR 카메라도 저기 그거는 생산 않고 렌즈만. 그래가지고 제가 렌즈가 몇 개가 있는데 제가 한번 페이스북이나 저기 SNS에다 올렸을 거예요. 우리 시온이 바스와 시온이 이제 저기 친구들 각각 렌즈를 적었는데 요즘에 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거금을 들여서 렌즈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사람 인물용 렌즈가 하나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가지고 구입을 해서 얼마냐 한 70 몇만 원 주고 했던 것 같아요. 정확한 금액은 안 나는데 삼양 옵틱스라고 여기 제품인데 저기 소니나 저기 이렇게 제가 사용하는 게 캐논 걸 다 사용하는데 캐논 것보다는 많이 떨어질 거라고 했는데 이거 거의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보고 있는 게 제가 지금 삼양 옵틱스 렌즈 인물용 저기 렌즈를 지금 이게 달았거든요. 예전하고 많이 틀리죠. 그리고 제가 좀 약간 LED로 해가지고 조명도 해가지고 장비에 좀 투자도 했습니다. 왜 이런 걸 얘기하냐고요? 네, 이런 간단한 제가 사용하는 카메라 렌즈부터 해서 이게 상장단 회사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전에 좀 이걸 하기에 좀 앞서게 좀 이런 말, 함양 옵틱스라는 여기 렌즈를 달면서 렌즈는 너무 좋아요. 너무 물건을 잘 만들었어. 근데 회사는 투자하면 위험한 회사가 있어요. 그런 회사가 이 회사가 그렇단 게 아니라 왜냐면 참고적으로 옛날에 그 개미들의 눈물로 해가지고 이 삼양 옵틱스가 옛날에 상장 폐지됐던 회사예요. 이게 아마 드라마라도 한번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그 과정을 이 양반이 사장이 회사 돈을 다 횡령을 하고 회사를 깡통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주식값을 뻥튀기 시켜놓고 작전을 해가지고 뻥튀기 시켜놓고 회사나 어음이나 뭐든 자산 같은 거나 이거 갖다가 다 뒤로 다 빼돌린 거예요. 어음 같은 거를. 보통 회사가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하청회차서 있잖아요. 하청 업체에다가 줘야 할 어음은 겁나게 뿌려놓고 결제를 안 해요. 그리고 장기로 해서 해놓고 그리고 어떤 경우가 이걸 왜 제가 잘 아냐면 제가 건설 노가대도 해봤고 이제 그런 저희 매형이 그쪽으로 있기 때문에 건설 쪽에 이게 심해요. 건설 쪽도 심하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중고차 장사하면서 법인체에서 이제 차량을 제가 거의 구입을 해요. 법인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중고차 와가지고 차를 안 사요. 왜냐면 이유는 간단해요. 세금 때문에 그래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장기 렌트로 해서 많이 하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장기 렌트로 해야 그 세금을 갖다가 떨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장기 렌트를 많이 사용해요. 그리고 새 차를 선호해요. 왜? 그게 더 세금이나 이런 요인 쪽에서 훨씬 유용해요. 그래서 법인 업체들은 기본적으로 중고차를 구입을 안 해요. 제가 법인 업체에서 중고차 구입하는 걸 제가 한 번 거의 못 봤어요. 몇 번 보긴 봤는데 거의 없어. 다 새 차에다가 이게 장기 할부에 장기 렌트, 리스,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해요. 왜? 나중에 세금을 떨어내기 편하기 하기 위해서. 대부분 우리 중고차 딜러들은 법인, 쉽게 말하면 우리가 법인이라는 게 거창하게 할 것 같고,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가 있잖아요. 법인 사업자보다 더 이제 해가지고 유가 시장에 이제 이게 올라간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뭐 코스닥, 코스피 이런 회사들이에요. 거기에 굳이 안 들어간 회사들도 법인 회사들이에요.
뭐 자기가 저기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는 회사도 있고,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안 들어가는 회사도 있어요. 근데 이런 회사들 제가, 이런 회사들은 뭐 여러 분야의 회사들하고 법인거래처들을 많이 거래를 해봐서 저걸 해봤는데, 거의 옛날 저 같은 거의 부도 직전에 있던 차를 가져왔는데, 나중에 사채업자들이 여기 전화해가지고 그 차 어떻게 됐냐 행방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차를 갖다 바로 상사 앞으로 명의를 해주니까 다행이지, 그걸 상사 이전하기 전 그 타이밍에 이게 먼저 사채업자들이나 합체업자들이 먼저 그 차, 내가 사온 차를 나는 현금 결제하고 가져왔는데 그 차를 갖다가 이게 압류를 걸어버리면 그냥 차를 뺏겨버려요. 딜러들 중에 그거 몰라가지고 당하는 쉽게 말하면 2천만 원짜리 그랜저를 사러 갔어. 근데 딜러 중에 그걸 당한 사람들이 이게 좀 많아요. 2천만 원짜리 법인업체에 갔는데 그날 사왔어. 근데 다음날 이제 상사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됐냐 보니까 압류가 들어버려요. 이제 채권자들이라고 하죠. 보통 얘네들이 압류를 걸어들여 가지고 이게 나중에 차를 뺏기는 경우가 이게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딜러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사기 당하는 경우도 있고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딱 시나리오 보면 법인 업체들하고 사채업자들하고 이게 다 짜가지고 이게 중고차 딜러들 물매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중고차 딜러들 2천만 원짜리 그랜저를 사왔는데 다음날 한 1억 원짜리 저당, 왜냐면 저당 설정이 걸리잖아요. 그럼 그 법인에 있는 그걸 다 동시에 싹 다 걸어버려 얘네들이. 웃기게 작업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럼 나중에 그 차를 뺏기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대포차로 날리는 경우가 흔해요. 그래서 법인업체들이 이게 보면 뭐다가 이렇게 왔지? 왜 그걸 얘기하냐면 법인 업체 중에서 이제 저희도 중고차 딜러를 걸면 이제 상장된 회사들도 있고 상장되지 않은 이제 법인 회사도 있어요. 그 상장되지 않다 해서 작은 회사들이 아니에요. 알짜배기 아주 큰 회사들 많아요. 근데 이게 법인 업체들 이게 거래를 하다 보면 좀 이상한 걸 요구를 하고 이상한 짓을 하는 애들이 많아요. 좀 이것까지 가면 이거 좀 이게 쇼크가 되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예전에 이게 삼양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보는 게 렌즈가 삼양 옵틱스라는 인물용 카메라 렌즈예요. 요 렌즈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회사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굉장히 위험한 회사예요. 예전에 자료를 찾아보진 않지만 개미들의 피눈물, 개미들의 눈물 해가지고 삼양 옵틱스에서 완전히 그 사장이죠. 사장이 쉽게 말하면 주주들이죠. 동업자하고 주주들하고 직원들하고 하청업체들 갖다가 다 완전 사기를 친 경우가 요 회사예요. 그럼 지금 이 회사를 제가 그렇다 해서 사지 말라, 팔라 이런 건 아니에요. 한 사례를 한번 들고 여러분들이 주식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런 회사들은 여러분들이 피해야 할 회사들이 마치 우리가 유가시장이 약 3,000개에 가까운 종목이 있어요. 근데 그 3,000개 종목 중에 마치 지뢰와 같은 회사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제가 조사를 해봤지만. 근데 여러분들은 지뢰라는 게 뭐냐? 아무리 여기서 목적지까지 가는데 한 발만 잘못 밟으면 죽어요. 10발자국을 갔는데 목적지까지 가는데 100발자국이야. 그 중에 지뢰 한두 개 밟으면 그냥 죽어요. 마치 이게 유가시장에 지뢰와 같은 상장사들이 많아요. 지금 현재 이 회사를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고 예전에 이게 삼양옵틱스라는 이 회사를 보시면 지금 이 렌즈를 만드는 회사예요. 현재 여러분들이 보면. 근데 렌즈는 겁나게 잘 만들어요. 제가 봐도. 가성비도 너무 좋고 경쟁력도 좋아요. 해외 감독들도 이게 굉장히 호찬을 하고. 근데 그러면 이 회사에 투자했냐? 이 회사 저평가됐냐?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어요. 저도 이게 오랫동안 모니터링을 하는데 근데 이 회사를 제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 회사 CEO가 문제였냐? 이 회사 이 양반 CEO를 제가 이 양반에 대해서는 인격에 대해서는 이게 좋은 기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이 회사의 CEO의 인격이 좋다고 해서 그 회사의 그 비리가 또 없는 게 아니거든요. 이 말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예전에 보면
그 중학교나 고등학교 뭐 그 사단으로 된 했는데 교장 선생님 인기는 좋은데 재단 이사장이 사기꾼이야. 요런 느낌이에요. 예전에 우리 고등학교도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대무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사립고등학교 중에 재단 이사장이 사기꾼의 애들이 있어요. 근데 교장은 겁나게 이게 인격이 아주 좋아, 교장 선생님은. 근데 그 실질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교장 선생님이잖아요. 비유를 할게요. 학교를 운영하는 거는 교장 선생님. 하지만 이 학교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 재단 이사장이에요. 똑같아요. 이 회사도 좀 그래요. 교장 선생님 좋아요. 현재 CEO 같아. 인격도 좋아요. 근데 이 회사의 최대 주주가 이 말을 하면 좀 그런데 제가 봤으면 얘네들 재탕을 한번 해먹으라. 원래 이빨 한번 드러난 개새끼는 또 이빨을 드러내요. 시베리안에 있는 에스키모인들이 위험에 노출이 되면 자기가 끌고 있는 개썰매 중에 리더 개들이나 이런 개들 중에 약간 양아치 개들 속한 살아먹어. 양아치 기운이 있고 자기 주인을 갖다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자기 주인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개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개들을 갖다가 모르고 나중에 진짜 위험한 상황에 그 개썰매도 끌고 가잖아요. 그럼 그 양아치 같은 그 개들 중에 그 리더 개가 다른 개들 선동해서 실질적 주인을 잡아먹는 경우가 생깁니다. 여기서 그 개는 마치 어떻게 보면 재단 이사장인 것 같기도 하고 최고 경영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마치 여러분 같은 투자자일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기본적으로 동업자이기도 합니다. 투자자이기도 하고. 요즘 투자자라는 게 좀 거의 그냥 먹고 빠지고 단타하는 분들 투자자라고 보면 그런데 그 회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저걸 한다면 저거 같아요. 마치 여기 보면 에스키모의 그 개와 같아요. 마치 SQ의 리더 개가 어떻게 보면 대주주와 같고 이제 거기에 이제 따르는 이제 여러 개들이 마치 이제 이사진이나 임원과 같아요. 그러면 그 이사진이나 임원이나 대주주 얘네들이 이사장 얘들이 이상한 짓을 많이 해요. 제가 봤을 때 그런 회사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조사를 해봤지만 너무 많아서 우리나라 유가시장에는 지뢰바시가 싹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걸 기본적으로 통찰이 되시는 분들은 그거를 가려내면 오히려 그걸 역으로 해서 그걸 이용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어지간한 사람들은 그걸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럼 저보고 다 찾아내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그거 찾아내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 매일마다 소송에 시달리게 돼요. 이 회사들한테. 얼마 전에 이 양반, 최대 주주 이 양반을 한번 제가 만나기도 했거든요. 참고적으로 저 이 회사 단 한 주도 안 갖고 있습니다. 삼양 오티스에 대한 삼양 오티스가 예전에 한번 상장 폐지가 돼가지고 개미들이 다 똥값에 완전히 그냥 완전 상장 폐지돼서 다 주식을 그냥 똥값으로 그냥 빵원이 거의 됐어요, 그냥. 좀 이런 말 하면 그런데 얘네들이 어떻게 작업을 하냐면 이런 회사들이 많아요. 어떤 회사들이 있냐면 일부러 자기 회사들을 갖다가 상장 폐지를 시켜요. 내가 이걸 꼭 말을 해야 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어정쩡한 여러분들의 그냥 관점을 해가지고 소문 듣고 정보 듣고 해가지고 사면 대부분 지뢰밭이에요. 거기는 제가 보니까 첫 번째 뉴스에 많이 나오고 카페 블로그에 많이 나오고 그리고 댓글에 겁나게 이게 추천자도 나오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저건데 증권가 찌라시도 얘네들 증권가 찌라시에다가 기관 투자자들 애들 갖다가 속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밑밥을 던져요. 얘네 경영진 애들이 찌라시를 찌라시도 보면 안 돼요. 찌라시 좋아하는 사람도 그거 많은데 찌라시가 보통 8, 90%는 맞아요. 근데 1, 20%가 틀려요. 왜 그런 줄 알아요? 1, 20%가 미끼예요. 거기다가 미끼를 갖다가 넣어요. 그럼 그 미끼에 물리는 기관 애들이 펀드 투자자도 거기에 이게 손실을 봐가지고 어차피 펀드 매니저가 손실 입히면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의 투자금이 손실을 입히는 거죠.
그런 경우도 많아요, 솔직히. 근데 제가 별의별 사례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제가 이런 말 하긴 그런데, 정말 주식에, 회사에 대해서 진짜 그 뼛속 골수까지 아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 대해서 잘 알지 않으면, 저는 주식 투자를 좀 안 하는 거를, 권장을 해드려요. 요즘 너무 많이 올라와서, 제가 좀 너무 비관론적인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한데, 현실은 현실이에요. 현실은 현실이고, 대책 없는 낙관론주의자들을 갖다가 좀 약간 찬물을 깨우는 좀 이렇게 말 수도 있지만, 현실은 현실이에요. 제가 한번 제가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입문을 한 게 정확히 2016년 3월 달부터 이제 입문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해요. 2016년 3월. 지금 2021년 12월이죠. 오늘이 2021년 12월 14일인가요? 오늘이 2021년 12월 14일입니다. 저도 저도 이게 또 어디에 누구 앞에서 주식에 대해서 이렇게 뭐 방구 낄 정도가 안 돼요, 저도. 그래서 저도 계속 공부를 해가고 계속 알아가는 과정이고 계속 분석하고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근데 분석하면 분석할수록 이게 굉장히 해도 너무하구나 이게 너무 눈에 보이니까 이걸 한번 예전부터 이걸 방송을 할까 말까 굉장히 많이 망설였어요. 왜? 이걸 방송을 제가 하게 되면 잘못하면 저 개인적으로는 그 상대방 회사로부터 소송이 들어오거나 어떤 식으로도 공격이 들어와요. 소송이 안 들어와도 이런 사례를 제가 몇 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몸을 사려요. 그리고 저는 인터넷에다 특히 댓글도 안 올리는 사람이야. 왜 그러냐면 제가 인터넷에다 글 한 번 잘못 예전에 얘기했지만 인터넷에다 글 한 번 잘못 올려가지고 제가 소송에 휘말릴 뻔한 적이 예전에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에 대한 트라우마가 크기 때문에 이게 인터넷에다가 댓글 하나 올리는 것도 전 절대로 안 해요. 왜? 트라우마가 예전에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근데 하물며 영상으로 해서 유튜브로 공개적으로 제 얼굴까지 이제 까놓고 올렸을 때는 제가 굉장히 좀 큰 이 말은 누군가 해야 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이게 하게 됩니다. 제가 이런 회사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저걸 해요. 일부러 회사를 갖다가 그냥 멀쩡한 회사를 갖다가 그냥 쓰레기로 만들어요. 첫 번째로 멀쩡한 회사를 쓰레기로 만들어요. 횡령을 해서 쓰레기든 말든 횡령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보통 재단이나 이런 기부를 통하게 되면 이게 세금도 포탈이 되고